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최대봉입니다.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조금 놀라셨죠? 여름을 맞아 오프닝을 좀 바꿔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 집 주변의 여름 풍경들입니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벼가 저렇게 푸릅니다. 바뀐 사진에서는 토란잎들 옆에서 옥수수 대궁들이 벌써 실해졌습니다. 여름의 상징인 나리가 오렌지빛 꽃잎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곧 원추리들도 피어나 여름 한낮의 뜰을 지킬 것입니다. 울타리에 넝쿨 장미들이 붉은 꽃을 피웠고 그 옆으로 난 냇가로 가는 길은 벌써 여름길처럼 호젓하고 외롭습니다. 지난해던가요? 미스 트롯에 이어 올해 미스터 트롯으로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도 온 나라가 트롯 열풍에 휩싸인 듯 합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49번째 이야기. 오늘은 트로트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7, 80년대 들어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서 스탠다드 팝, 록, 발라드 등 서양풍의 노래들이 우리 대중가요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내일은 미스트롯 방송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린 전통가요 트로트의 중흥을 이끌 차세대 스타들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종편 채널로는 경이적이라 할 15%대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지만 출연자들의 후일담이나 출연 무대들이 연일 방송을 타거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송가인을 비롯한 많은 스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까지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게 한 것은 출연자들의 남다른 사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지방 행사 무대를 떠돌던 무명 가수들이나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열정을 버리지 않은 젊은이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개그우먼과 단역 배우도 있었습니다. 단단한 꿈을 꾸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꿈으로부터 밀려나야 했던 출연자들의 사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해방, 분단에 이어진 전쟁의 애옥살이 속에서 태동한 트로트는 그렇게 굽이굽이 한많은 사연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또 얼마 전 끝난 미스터 트롯의 스타들이 무대는 물론이고 광고계까지 접수하면서 바야흐로 트롯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통가요 트로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젠걸음으로 걷다라는 뜻의 트로트는 191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춤곡 팍스트롯에서 온 말입니다. 그 리듬에다 일본 고유의 음계를 얹은 것이 일본의 엔카이고 그 엔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 트로트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어서 외색으로 폄훼될 빌미를 제공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엔카를 흡수한 게 아니라 일본의 엔카와 우리 트로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게 맞습니다. 그 개연성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코가 마사오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8살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설린 상업고보를 졸업하고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유년기와 청소년기 11년을 우리나라에서 보냅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엔카에 우리 민요의 감성과 우리 민요의 요소들을 더해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 엔카의 완성자, 엔카의 비조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비조라는 말에 코 비자가 쓰이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조라는 말은 시조라는 말보다 더 처음이라는 느낌을 주죠. 실제로 그의 노래들은 우리나라 유행가들과 거의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는 매혹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달밤은 일제강점기 이태준의 단편 소설입니다. 시에는 지용, 문장에는 태준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태준은 뛰어난 소설가였죠. 그가 없었다면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로 시작되는 우리 문학의 전설로 남은 시 이상의 오감도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기자였던 이태준이 이상의 천재성을 알아보고는 그 시들 오감도를 연재하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당장 집어치우라는 독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까지 15편까지 연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또 얘기가 새길로 빠졌네요. 아무튼 이태준은 월북 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1988년 해금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그의 작품을 읽을 수도 없었죠.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는 매혹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그 소설 달밤의 말미에 어리숙하고 계산도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일쑤인 주인공이 술에 취해 사케와 나미디까 다메이끼까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고 일본말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도 그 시절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코가 마사오의 곡이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군요.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도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처럼 일본 유행가 그대로를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어린 시절 내 뇌리에 처음 각인된 유행가였습니다. 대포집들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오라면 구성진 젓가락 장단과 함께 술 취한 어른들이 부르던 그 노래가 들리곤 했습니다. 대동강변 부병루에 산보하는 이수일과 심순애의 양인이로다. 악순원정하는 것도 오날뿐이요 보보행진하는 것도 오날뿐이라. 이 이야기 장한몽의 원제는 일본 소설이었고 노래 또한 일본 노래에다 가사만 우리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대목이 이수일과 심순애 두 남녀의 애틋한 이별 장면이라는 것도 몰랐고 양인이 두 사람이란 말이고 악수논정이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더더욱 알리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곡조와 가사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은 것은 어린아이가 처음 접한 유행가의 매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수일과 심순애는 노래로
연극으로, 영화로 오랫동안 우리 정서를 지배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소풍 때나 군대 시절의 장기자랑 시간에 순애야,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났더란 말이냐? 놓아라 찢어진다. 이수일의 고리땡 스봉은 하고 변사 흉내를 내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일본 노래를 불러야 했던 시대가 가고 1927년 우리 창작가요 나카유수 강남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 트로트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이정숙의 노래로 강남딸이 흐르고 있네요. 저도 서양 음악에 물들어 한때 트로트를 저급한 노래쯤으로 여기기도 했었지만 동양의 이사도라고 불리며 일제강점기 세계 최고의 무용수의 반열에 올랐던 최승희의 이태리 정원이나 지난 36화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처량하게 읊조리기도 했던 세기말의 노래 같은 것을 듣고 그 시절의 노래에 심취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두울수록 트로트는 더 빛나는 것일까요? 이 에리수의 황성예터, 고복수의 타향살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백년설의 나군의 서름 등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그 노래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기 힘겨워 자기 연민으로 견뎌내야 했던 우리 민중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채로 우리의 품격 높은 문화 자산이 되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가사를 지닌 음악이죠.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의 트로트, 목포의 눈물이나 황성예터, 나그네 서름 등의 가사는 그 서정성이나 역사성으로 우리를 울리고 한숨 짓게 합니다. 그러나 미스나 미스터 트롯 같은 방송들이 유감인 것은 그 방송에 열광하는 대중들이 그 노래들의 서사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외모나 퍼포먼스나 화려한 창법에 환호할 뿐입니다. 우리의 전통가요 트롯이 enjoy nothing, 생각하지 말고 그저 즐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트로트가 좋으냐라는 물음에는 흔히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기 좋아서, 나이 드니까 저절로 라는 대답이 돌아오지만 그 질문의 진짜 정답은 왠지 내 얘기 같아서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